안녕하세요. 가시나무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주스 칼큘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외국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인데 레시피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굉장히 기능도 많고 프로그램 완성도도 높다고 해야 되나요? 개인 유저를 떠나서 업체에서 써도 될 정도로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재고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재료들을 처음 이제 입고시킬 때 단가를 상정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액상을 제조할 때 드는 비용도 산출이 되는 아주 기특한 녀석입니다. 자, 프로그램은 어디서 봤냐면요. 네, 드롭박스와 구글 드라이브 이 두 군데서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드롭박스에서 한 번에 이렇게 압축 파일로 이렇게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게시물은 이제 이베이프 게시판에서 팁게로 가셔가지고 자, 그래서 레시피라는 거를 한글로 검색을 해볼게요. 네, 레시피 및 향료 재고관리 프로그램이라고 TK님이 작년 10월 달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출처에 보시면은 해당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요거를 복붙하셔가지고 네,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나 이제 드롭박스나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걸 받아서 보면은요. 자, 압축 파일이 여기 있고요. 압축 파일을 풀게 되면은 네, 이런 파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셋업 파일을 압축 해제를 하시고 네, 셋업 exe를 클릭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설치가 끝나면은 바탕화면에 주스 칼큘레이터와 파일 메인터넌스라는 두 가지 아이콘이 생기게 됩니다. 주스 칼큘레이터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런 프로그램이 뜨게 되죠. 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워낙 다양한 데다가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재료들을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선에서 간단하게 핥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레시피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단가 산정되고 그리고 재고 관리가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그렇지만은 먼저 레시피 등록부터 할 게 아니라 일단 재료부터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자, 툴바 가운데에 보시면은 인그리디언트라는 게 있는데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액상 레시피에 사용될 재료들을 먼저 등록을 해줘야 돼요. 네,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 인그리디언트 네임에 PG와 VG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항목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삭제를 할 수가 없고요. 네, 툴바에 보시면 매뉴팩처라는 게 있는데 제조사를 먼저 등록을 해줄게요. 네, 제조사는 말 그대로 제조사예요. PG는 이제 뭐 국내에서 SKC에서 갖고 오죠. SKC를 적어준 다음에 create, OK 버튼, 그 다음에 LG도 하나 적어주겠습니다. VG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TPA, 향료를 가져올 때죠. 자, 그리고 하이리큐 적어주겠습니다. create, OK. 자, 4개의 매니팩처 제조사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해당 제조사에 관련된 뭐 간단한 메모사항이 있으면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등록을 했으면 매니팩처 항목에서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PG 같은 경우는 SKC에서 갖고 온다고 치고 네, 선택을 해줍니다. 폴더 단위로 구분을 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다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실제 드라이브에 물리적인 폴더를 만드는지는 저도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패스를 할게요. 네, 입고 일자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22 같이 날짜 형식으로 대시를 넣어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올바른 형식으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벤더는 이제 구입처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유저 같은 경우에는 더 베이퍼나 디 알케미스트 같은 업체들을 쓰시면 되겠죠. 더 베이퍼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PG이기 때문에 인그리디언트 타입이 PG에 기본으로 가 있습니다. PG와 VG는 기본값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PG와 VG는 PGVG 퍼센티지를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코스트가 있는데요.
금액 5,000원을 일단 적어주고 볼륨을 500ml로 설정을 할게요. 이쪽에 단위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Add to Inventory를 누르게 되면은 이 500ml의 용량을 내 창고에 넣는 기능입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500ml가 등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재고 보유분이 해당 설정값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경고 문구가 나와요. 요거를 300으로 해주겠습니다. 400으로 해줄게요. 자, 내용을 다 입력하셨으면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몇 가지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코틴 레벨이 있는데 VG나 PG는 기본적으로 이 값을 세팅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ml당 몇 방울로 환산을 할 건지를 적어주게 되는데 이베이프의 레시피는 44방울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이베이프의 팁 게시판에 가보시면 공지글로 등록되어 있는 글 중에 공병 종류별 방울수라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드립팁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가 있죠. 그것들을 체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게시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일단 44로 그 PG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램이 표시가 돼요. 밀리리터당 몇 그램인가를 여기에 기본값으로 PG는 1.036 적용이 됩니다. 세이브. 자, 세이브 눌러주게 되면 PG 옆에 SKC라고 매니팩처 이름이 옆에 이렇게 붙게 되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뷰 메뉴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VG 선택하고요. LG를 선택하고 폴더는 건너뛰고 3월 22일 오늘 날짜입니다. 벤더를 이번에는 디알케미스트로 해볼게요. 네, 벤더는 매니팩처처럼 사전 등록 작업 없이 여기서 그냥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이것들이 등록이 됩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은 더 베이퍼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세이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디알케미스트가 벤더에 등록이 됩니다. 기본으로 VG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코스트 5,000에 볼륨 500, 애드 인벤토리 알람을 400에서 뜨게끔 세팅을 해 놓을게요. 네, VG 비중이 기본으로 잡혀 있고요. 44방울로 VG는 방울수가 적죠. 밀도가 높고 점성이 있기 때문에 적게 나옵니다. 저 대략 20방울 정도 해놓을게요. 25방울 세이브. 향료를 간단하게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자, VG와 PG 외에는 여기 있는 New 버튼을 눌러서 인그리디언트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네, 스트로베리 리프를 추가를 해주고요. TPA를 선택을 해줍니다. 오케이. 날짜 적어주고요. 벤더는 더 베이퍼로 하겠습니다. 네, 벤더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거는 자 이제 눌러보시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전체를 다 입력하지 않아도 몇 글자만 입력해도 해당 항목에 부합되는 게 있으면 이렇게 바로 전체 값을 표시를 해주는 아주 편한 검색 기능이 있어요. 네, 인그리디언트 타입을 플레이버로 선택이 되어 있죠. 기본 값으로 PGVG 빼고 나머지는 다 플레이버로 들어가요. 네, 요거를 맞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알코올이나 워터, 다른 첨가물 같은 거는 여기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니코틴 할 때는 니코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향료는 샘플로 하나만 등록을 해볼게요. 자, 이쪽이 이제 활성화가 되었는데 향료가 원액 그 자체인지 혹은 PG에 희석이 되어 있는 건지 VG에 희석이 되어 있는 건지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0으로 해주게 되면 이제 원액을 쓰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구입하는 향료들은 보통 PG 기반으로 희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값이 100이에요. 자, 코스트를 2,400원, 볼륨을 30ml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인벤토리에 30ml를 추가했고요. 25ml가 되면 알람이 뜨게끔 한 후에 네, 여기 설명드려야겠죠. 일단 방울수를 44방울로 하고 니코틴 레벨은 건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니코틴 항목에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디폴트 퍼센티지라는 것은 어떤 레시피를 새로 만들 때 해당 레시피에서 이 향료, 이 인그리디언트를 추가를 하게 될 경우에 기본으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양이 들어갈 건지를 정해주는 건데요.
뭐 멘톨이나 이런 거는 좀 적게 들어가니까 1 정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차피 한번 수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램 퍼 밀리미터, 밀리리터 보시면 1로 잡혀 있습니다. 기본값이 1로 되어 있지만은 비중 단위로 계산을 할 때 네, 이 버튼 Calculate Weight Based on PG/VG 퍼센트가 있습니다. 네,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위쪽에 있는 PG/VG 퍼센티지에서 이 값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VG 50에 PG 50에 베이스액에 향료가 희석이 되었다고 치면은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1.143이 잡히게 되고요. PG를 100으로 잡고 클릭을 해보면 1.036, VG 100일 때는 1.246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니코틴을 추가를 해줄게요. 저는 H 니코틴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이거 하리큐에서 갖고 온 니코틴이라는 뜻으로 H자를 붙여봤어요. 자, 매니팩처를 선택을 해주시고 3월 20일 네, 하이리큐 엔터. 자, 니코틴 요거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게 되면은 니코틴을 체크하니까 니코틴 레벨이 100mg 네, 희석 농도인데요. 100으로 보통 많이들 하시잖아요. 250을 쓸 경우에는 250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100으로 하고 PG 기반이기 때문에 저는 44를 그냥 임의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Calculate Weight Base 버튼을 클릭해서 예, 그램수를 정정을 해주고요. 네, 이 값은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코스트 대략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3만원을 적었어요. 그리고 희석한 용액 100mg 퓨어를 10ml 사서 100ml 농도로 희석을 했을 경우에 100ml 용량이 나오게 되죠. 인벤토리에 추가를 해줍니다. 자, 50ml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경고가 나오게끔 해주고요. 세이브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하고 이제 창을 닫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인그리디언트가 다 추가가 됐어요. 네.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은 인그리디언트 에디터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은 등록된 그 재료들이 이렇게 다 보여요. 스트로베리 리프 있고요. 네, 니코틴, PG, VG, 그리고 디폴트 입력값, 그리고 인벤토리에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PG 비율, VG 비율부터 해가지고 모든 항목들이 이렇게 표 형태로 나뉘게 되고요. 이 값을 바로 여기서 설정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토탈 코스트가 2,400원으로 잡혔어요. 2,400원을 아까 입력을 했던 건데 여기서 이 값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력값이 양식에 맞지 않게 되면 이제 에러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 10%인데 이 값을 7을 입력을 하고 퍼센트 기호를 안 넣게 되면은 해당 레코드 헤더 쪽에 보시면은 느낌표가 뜨게 되고 저장이 안 됩니다. 딴 데로 이제 이동이 안 되죠. 퍼센트 규칙이 어긋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량의 인그리디언트 이제 이런 재료들을 많이 레코드를 축적을 하셨다면은 해당 값들을 좀 편하게 수정할 때 이 인그리디언트 에디터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붙여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 항목을 붙여넣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자, 이제 재료들이 등록이 되었으니까 이제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툴바에 있는 두 번째 버튼 플러스 뉴 add new 레시피라고 툴팁이 뜨죠. 클릭 레시피 이름 먼저 정해줍니다. 딸기가 좋아 라는 이름으로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했더니 바로 빨간 글씨가 경고 문구가 이렇게 딱 뜨죠. Unable to add enough nicotine to nicotine for desired level. 예, 설정 니코틴 농도에 맞출 양이 부족하다고 나오는 건데 니코틴이 보면은 여기 선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 H 니코틴을 설정을 해줍니다. 재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에러 메시지가 없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인그리디언트로 가서 니코틴 재고를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100이 있는데요. 지금 니코틴 농도를 24로 설정해 놓고 용량을 30ml니까 니코틴이 7ml가 들어갑니다. 7.2ml 들어가죠. 재고를 7ml로 해볼게요. 0.2ml가 모자라게 될 거예요. 세이브. 닫게 되면은 네, 니코틴이 부족하다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니코틴이든 향료든 재고 보유분에 맞춰 가지고 에러가 없을 경우에는 어, 그냥 나오는데 이렇게 부족할 때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아주 눈에 띄는 강렬한 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다시 인그리디언트 니코틴을 수정을 해줄게요. 저 50을 넣어줄게요. 저는 세이브. 네, 경고가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레시피를 여러 개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레시피 드롭다운 콤보 목록을 클릭했을 때 이 레시피 목록이 여기에 쭉 뜨게 됩니다. 여기 선택하게 되면은 플레이버나 이것들이 바뀌게 되겠죠. 이 목록에서도 제가 갖고 있는 향료, 그러니까 인그리디언트로 만들 수 없는 레시피들, 그러니까 인그리디언트가 부족해서 만들 수 없는 레시피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굉장히 편해요. 자, 레시피 창에서 보여지는 것도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레시피 이름 여기에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레시피를 카테고리나 뭐 이런 것들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네, 프루츠라고 적어줄게요. 네, 최종 만든 날짜를 3월 22일로 적어주고요. 네, 타겟 니코틴 농도를 5ml 농도로 해서 100mg의 액상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 프리시덴스라는 게 있는데 우선권이에요. PG를 우선을 줘가지고 향료 비율을 계산할 건지 VG 기준으로 할 건지 이베이프는 VG 기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사실 간단하지는 않은데 저도 지금 레시피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전담 관련 어플이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내용인데 자, 치마자라는 레시피가 있네요. 향료 비율이 12%입니다. 클릭을 해서 100ml 기준으로 니코틴 3ml 하게 되면 향료가 총 15, 니코틴 포함해서 15가 되겠죠? 그러면 PG와 VG의 합은 85까지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데 VG 기준이라는 거는 자, VG 100으로 하는 상태에서 계산하기 눌러볼게요. PG가 없어지겠죠? 니코틴 3ml가 잡히고 니코틴과 향료를 다 합친 게 1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VG는 85가 되고요. 자, PG는 없어졌어요. 자, PG 15에 VG 85 비율로 했을 때 이 PG는 우선권이 없기 때문에 없어져 버립니다. 확보를 못하고 15라는 용량이 향료와 니코틴을 잠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네, PG는 15로 잡아도 여기에 표현이 안 돼요. 반대로 85, PG85에 VG15로 했을 경우에는 VG15는 우선 확보를 해줍니다. 계산하기 눌러보면은 네, VG는 15ml는 무조건 넣어주고요. 여기 설정된 값을 넣어주고 네, 향료와 니코틴이 차지하는 자리는 PG에서 깎아서 네, 이렇게 해주죠. VG 우선권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마도 이 우선권 개념인데 아마 그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면 할 말이 없고요.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지금 리뷰용으로 살짝 본 게 다이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네, 타겟 니코틴 농도, 총 만들 액상의 용량, 우선권, 자 그리고 레이팅, 별점을 0점부터 5점 사이에서 본인이 레시피가 마음에 든다면 점수를 후하게 3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카테고리에 후르츠 적어졌고요. 네, 니코틴 설정해줬고 PG와 VG 여기서 비율 설정해주면 되겠죠. PG 60에 VG 40 비율로 애드 인그리디언트를 눌러가지고 네, 스트로베리 리프를 추가를 해줍니다. 기본값으로 설정되었던 7이라는 값 때문에 7이 입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됐으면 다 된 거예요. XML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저장되는 기본 경로는 내 문서의 주스 칼큘레이터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딸기가 좋아.
자, 레시피를 저장했는데요. 예, 리절트 창에 보시면은 니코틴 농도, PG/VG 비율, 그리고 플레이버의 향료의 비율, 토탈 어마운트, 그리고 코스트. 예, 금액이 이렇게 예쁘게 산정이 돼서 나와요. 3,080원. 깔끔합니다. 자, 이제 어마운트 메이크를 용량을 늘리게 되면은 당연히 바뀌겠죠. 바뀌면서 네, 빨간색 글씨가 뜹니다. PG도 모자라고, VG도 모자라고, 니코틴도 모자라고, 딸기도 모자라고 다 모자라죠. 150 정도로 살짝 올려주고요. 타겟 니코틴 농도를 바꿔주면은 금액이 바뀔 거예요. 네, 금액이 바뀌죠. 와우, 니코틴 농도만 올려줬을 뿐인데 금액이 팍 뛰었어요. 참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네, 좀 전에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었어요. 아까 이제 1500 했을 때 네, 지금 여기에 마우스 커서가 가서 컨트롤에 포커스가 가니까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는데 반응은 약간 늦네요. 네, 레시피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샘플로 레시피를 일단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툴즈, 에딧 메뉴에서 카피 레시피를 하겠습니다. 딸기가 좋아 2 하면은 그대로 복사가 되는데 여기서 니코틴 농도를 설정을 1mm로 해주고요. 액상 용량은 10mm 그리고 딸기 비율은 6으로 해주겠습니다. 세이브. 자, 이걸 눌러보면은 자, 딸기가 좋아하는 빨간색으로 뜨고요. 딸기가 좋아 2는 검은색으로 글씨가 표시가 됩니다. 네, 딸기가 좋아 2는 어마운트 메이크 용량이 허용 한대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만들 수 없다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자, 이렇게 설명드린 거면은 이제 이거 가지고서는 이제 레시피를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미처 다 둘러보지 못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레시피 프로그램이 가져야 할 기능들은 마땅히 가져야 될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프로그램 제작자한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자, 프린트 항목들도 있는데요. 프린트 레시피. 간단하게 A4 용지에다가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전체 레시피를 출력을 할 수도 있고, 레시피 출력하기 전에 프리뷰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프린트 인그리디언트. 인그리디언트 항목들, 등록해 놓은 것들 모두 다 이제 출력을 해주는데요. 근데 이걸 보고서는 재고 부족분이라던가 이런 걸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인벤토리. 등록된 내용들도 출력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PDF로 한번 저장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인벤이라고 저장을 하고 열어보면은 네,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자, 뭐니? PG 500ml 있고요. VG 500ml 있고, 니코틴 50ml 있고, 스트로베리 립이 30ml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재고 보유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라벨에도 이제 프린트가 가능한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라벨지는 뭐 프린텍거, 애니라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에이보리라는 데도 이제 종이, 필름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예요. 에이버리에서 만든 라벨지 품목 코드가 5026인데 눌러보시면 굉장히 많은 코드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 지금 샘플 프린트 아웃에 회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흰 부분이 바로 라벨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들을 스크롤 해보면은 네,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레이아웃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폰트 사이즈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체인지를 눌러서 지금 이렇게 잘려 나가잖아요. 폰트 사이즈를 11로 줄인 다음에 이제 잘리지 않고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라인에 레시피 네임 이거 이제 3으로 바꾸거나 넌을 누르게 되면 없어지겠죠. 이런 거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 프린트 라벨에다 출력할 때 이 기능을 쓰셔도 되고 어드밴스 확장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선 더 복잡하게 타입의 아주 세세한 디테일한 설정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도 각각 항목, 레시피 이름과 PGN, VG, 니코틴, 그리고 리터럴, 데이터, 날짜
최종 만든 날짜 그리고 이미지까지 넣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고 각각의 항목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폰트 사이즈와 폰트를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우. 네, 일단 파일 메뉴는 이 정도만 보도록 하고요. 저장되었던 레시피 파일을 읽거나 저장하는 메뉴요. 에디트 메뉴는 레시피를 관리할 때 뭐 카피하거나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카피,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레시피 만들거나 레시피 삭제, 레시피 검색, 에딧 벤더가 있습니다. 아까 더 베이퍼와 알케미스트를 추가를 해줬는데 하이리큐도 있네요. 네, 이것도 이제 삭제하실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인그리디언트 에디터는 아까 보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레시피에 들어간 향료를 일괄적으로 바꾸고 싶을 때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딱 뜨네요. 여러 가지 항목이 쭉 표시가 되고 여기서 비율을 설정한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요. 네,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뷰 메뉴에서는 이 유저 인터페이스 안에서 항목들이 어떻게 표시되고 할 것인가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정렬이라던가. 자, 툴즈 메뉴에 보면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눌러보시면은 레시피를 이름 순으로 정렬할 건지 별점 순, 작성일 순 어떻게 정렬할 것인가 여기서 해줄 수가 있고요. 레시피 디폴트라고 되어 있네요. 새로운 레시피 등록할 때 타겟 니코틴 기본값, 니코틴 농도 기본값, 액상 용량 기본값, PG와 VG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값을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숨길 값들, don't show gram 그리고 don't show drop 방울이나 그램 수를 표시를 하고 싶지 않다면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이브 디폴트 누르게 되면은 방울이랑 표시가 안 되죠. 다시 체크 해제를 해주게 되면은 그램과 방울까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인그리디언트 디폴트도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제 PG 퍼센티지 100으로 이제 기본값 잡혀있는데 이 값들은 굉장히 기본으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여기서 안 건드리시는 게 좋을 건데 1ml당 공병 방울수는 본인이 쓰시는 걸로 설정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램 퍼 밀리리터도 1점 PG 기반으로 여기서 수정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벤토리에 기본적으로 추가할 양도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네, 이 옵션들이 꺼져 있게 되면은 인벤토리 메시지, 인벤토리 어마운트 근데 이게 체크 해제가 되어 있으면 아마 이 에러 메시지들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표시가 없어지죠. 네, 그러니까 재고 관리를 하지 않고 사용을 하시려면 저 부분을 해제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툴스 메뉴에 보면 임포트 관련된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제가 이전 회에서 소개해드렸던 이주스 미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만든 레시피 파일을 읽어올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레시피 파일을 읽어올 때 폴더 기준으로 어떤 특정 폴더 안에 레시피 파일이 들어있다고 가정하고 모든 레시피를 읽어올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이지 믹스라던가 EJC 레시피 그리고 주스 그라인더 같은 타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레시피 파일을 이렇게 임포트를 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기능이죠. 개발자의 배려가 아주 디테일하고 세심하네요. 네, 그리고 임포트 엑셀. 네, 엑셀에서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to the import는 엑셀 파일을 지정해서 임포트를 하는 명령이고요. 근데 요거는 템플릿 파일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템플릿 파일은 뭐 별게 아니라 헤더 부분 설정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인그리디언트 네임 써주시고 제조사, 카테고리, 피지냐, 니코틴이냐, 플레이버냐, 워터냐 그리고 입고일, 그리고 구입처 요거는 재고 메시지 출력할 허용치, 트리졸드 그리고 타입은 뭐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PG, VG, 비율, 그램, 방울, 그램, 단가,
네, 그리고 인벤토리 보유량, 디폴트, 입력값 이런 것들 다 적어 주셔가지고 이제 업체 같은 데서는 아마 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아까 전에 보셨던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입력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향료의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TPA 같은 경우에는 한 뭐 240개 정도, FW은 300개, 플레이버 아트와 카펠라도 만만치 않은 향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 다 등록을 하려고 하면은 이 대화 상자를 통해서 입력하는 거는 좀 되게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을 이용을 해서 입력을 쭉 하신 다음에 이 파일을 불러와서 한꺼번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시피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인그리디언트를 등록하는 거예요. 네, 네, 이런 기능도 있고요. 엑셀로 출력할 수 있는 레시피를 출력하는 겁니다. 이거는 네, 현재 레시피나 모든 레시피를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현재 레시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하면은 이렇게 시트가 이렇게 나와요. 올 인그리디언트도 나오네요, 여기에. 와우. 이거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입이 여기네요. 카테고리 네임은, 이게 폴더 네임 같습니다. 네, 폴더 네임 같아요. 없는 거 보니까. 네, 이것들을 보시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 달러로 붙네요, 이런. 달러로. 환율, 통화기호 체크하는 게 있나 모르겠네요, 기능이. 네. 이 외에도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니코틴 농도 조절할 때 사용하는 거, 그리고 간단한 계산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산기가 있습니다. 예, 향료 비율 계산하는 거, PGVG, 퍼센트지, 주스. 다 제가 지금 한 번도 안 눌러본 것들인데 두 가지 레시피를 합칠 수도 있고요. 디스플레이 올 레시피, 예, 등록된 레시피를 한꺼번에 다 보여줍니다. 리스트 뷰 형식으로 쭉 보여주게 되겠죠. 네, 도움말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 도움말 참고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잘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를 더군다나 무료로 배포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번 알려드릴 거는 툴즈 메뉴에 보시면은 Import Recipe and Ingredient from Starter Kit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받으신 폴더에 보면은 어, 어디 갔노? 여기 없네요. 스타터 킷 원래? 제가 지웠나 봐요. 여기 보시면은 압축 파일 원본을 지금 보면은 레시피 스타터 킷 XML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XML 파일 안에 보시면은 열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XML 파일이 보이게 되는데 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한 17,000줄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그 액상 재료들과 레시피가 등록이 된 샘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불러오는 방법은 이 해당 XML 파일 오픈 메뉴를 이용해서 불러올 수도 있고요. 혹은 툴즈 메뉴에서 Import Recipe and Ingredient from Start Kit 클릭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레스 바가 나타나게 되고 자, 이렇게 항목이 뜨게 됩니다. 자, 레시피는 이쪽에서 선택을 하고요. New Ingredient는 이쪽에서 선택을 하는데 다 선택을 할게요. Import. 자, 임포트 결과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잘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클로즈. 해주게 되면 이제 여기서 레시피 버튼을, 레시피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은 레시피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네, 레시피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레시피에 사용된 인그리디언트 목록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프로그램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게 왜 이렇게 버벅거리죠? 다시 실행을 시켜보고요. 이거 세이브 안 눌러가지고 없어졌네요. 다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좀 레시피
항목이 좀 많아지게 되면은 자, 세이브를 눌러줘야 될 것 같아요. 세이브 눌렀는데 이것만 저장되는 건 아니겠죠, 설마. 네, 레시피 목록을 이렇게 드롭다운을 스크롤을 할 때 딜레이가 좀 심합니다. 아니, 굉장히 잘 만든 프로그램인데 왜 이럴까요? 네. 자, 여기 한번 도움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파일 메인터넌스. 아, 예. 실행되고 있는데 실행하면 안 되는군요. 프로그램을 닫고 실행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파일 메인터넌스에서 다시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그 메인터넌스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데이터 파일을 뭐 오류를 교정하거나 압축을 하거나 해서 검색 속도를 향상시키는 뭐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XML 파일 음, 그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뭐 많이 사용해 본 게 아니라서 좀 버벅될 수 있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시피가 교체가 되면은 해당 항목들을 뿌려주는데 깔끔하지 못하게 이렇게 버벅됩니다. 이게 여기 이거를 차라리 이 부분을 리스트 뷰 같은 컨트롤을 써가지고 쫙 뿌려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컨트롤들을 동적 배열을 써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컨트롤을 생성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왜 이렇게 버벅대는지 좀 이해가 불가능한데 좀 아쉬워요. 그치만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잘 만든 프로그램에 왜 이런 거는 한번 교체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샘플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것들을 가지고서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작동되는지를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이제 인그리디언트 에디터를 한번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재고 보유분이 인벤토리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네요. 컬럼 위치가 다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람 메시지가 안 뜨죠. 그리고 아까 옵션에서 제가 꺼놨던 것 같아요. 예, 여기 이 부분에 이걸 꺼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빨간색이 이제 정신없이 뜨네요. 다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빨간 메시지, 에러 메시지가 사정없이 들이닥칩니다. 네, 그리고 레시피 보시면 이제 다 빨간색이네요. 딸기가 좋아 2만 빼놓고. 네. 여튼 지금까지 이제 프로그램을 살펴봤는데 물론 이제 아주 일부분만 살펴봤어요. 디테일한 기능들은 직접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의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이라면은 정말 아쉬운 이 부분만 개선이 되면은 업체 같은 데서도 충분히 그 레시피 관리 프로그램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개인 유저 입장에서 재고 관리나 단가 관리해 주는 건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재고 관리까지 하면서 쓸 필요까지는 없어 보여요. 뭐 굳이 그 입력 방식이나 이런 걸 비교해 보더라도 심플한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처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인데 굉장히 잘 만든 프로그램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시피 칼큘레이터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모쪼록 프로그램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안녕히 계십시오.